손흥민 선수의 미국 이적 발표 후 토트넘 홈구장에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단단했습니다. 화면에는 토트넘 홈구장 내부가 비춰졌고 특정 좌석 하나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 좌석은 다른 좌석들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토트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63년간 단 한 번도 비운 적 없던 35번 좌석. 이곳의 주인 헨리 브라운 씨가 손흥민 이적 발표 직후부터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토트넘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구단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카메라는 다시 35번 좌석을 천천히 비췄습니다. 손흥민에게 가장 가까운 골든존이었습니다. 헨리가 20살부터 83이 된 지금까지 무려 63년간 단 한 번도 비운 적 없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 좌석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시트에 스며든 수많은 기억들, 승리의 환호와 패배의 눈물이 모두 스며있는 곳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토트넘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했습니다. 6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 팬의 갑작스러운 사라짐,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구단의 이상한 침묵. 과연 무엇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BBC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헨리 브라운은 토트넘에서 가장 유명한 시즌 티켓 홀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62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63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전설적인 팬이었죠. 토트넘의 황금기와 암흑기를 모두 함께 경험한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손흥민 이적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 날부터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구단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80이 넘은 나이니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잠시 개인적인 일로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에도 그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헨리가 없다니. 토트넘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헨리의 자리가 비어 있던 건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962년 그가 20살 청년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폭설이 내려 경기장 진입이 어려웠던 1978년. 겨울에도 그는 새벽부터 나와 눈을 치우며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1999년 아내가 위독했을 때도 그는 병원에서 경기장으로 달려와 경기를 본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무관중 경기가 진행될 때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내 자리에 앉은 기분으로 응원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헨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손흥민 이적 발표 직후의 말입니다.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만 토트넘 관계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 청소부 마가렛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헨리가 마지막으로 온 날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뭔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보안팀장 데이빗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헨리는 경기 끝나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경기장이 거의 다 비었는데도 말이죠. 뭔가를 결심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헨리와 손흥민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손흥민의 이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는 추측성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헨리와 손흥민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나? 혹시 헨리가 손흥민 이적을 반대해서 항해 차원에서 오지 않는 건가? 아니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경기를 볼 수 없는 건가? 하지만 이 모든 추측들도 진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63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손흥민이라는 한국인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면서 왜 영국의 한 노신사가 63년간 지켜온 자리를 포기하게 된 걸까요?
토트넘 홈구장 35번 좌석. 그 빈자리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한 팬과 선수의 관계를 넘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유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헨리는 올해 83입니다. 1962년 20살 청년이었던 그가 처음 토트넘 시즌 티켓을 끊은 지 벌써 63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35번 좌석을 단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1962년 가을 헨리는 런던 독스에서 일하는 평범한 부두 노동자였습니다. 당시 그의 주급은 15파운드, 시즌 티켓 가격은 8파운드였습니다. 한 달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하며 그 돈을 선뜻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63년의 여정. 헨리는 토트넘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더블 우승의 여운이 남아있던 시절부터 1970년대의 침체기, 1980년대 UEFA컵 우승의 영광, 그리고 최근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했던 화려한 시절까지 그 모든 기억이 35번 좌석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헨리 없는 토트넘은 상상할 수 없어요. 경기장 매점에서 30년간 일해온 수잔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토트넘 그 자체예요. 선수들이 바뀌고 감독이 바뀌어도 헨리만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이적 발표 직후 그 불변의 법칙이 깨졌습니다. 헨리는 경기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구단 직원들은 단순한 결석이라 생각했습니다. 6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그였지만 이제 80이 넘은 나이니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겼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헨리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헨리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와서 신문을 읽으며 기다리던 그 자리가 말입니다. 세 번째 경기에도 네 번째 경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단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헨리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63년간 단 한 번의 결석도 없었던 그였기에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미리 구단에 알렸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노신사가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의 자리와 손흥민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토트넘은 왜 이 진실을 감추려 했을까요? 보안 책임자 마이클이 헨리를 가장 잘 아는 직원이었습니다. 마이클은 15년 전 토트넘에 입사했을 때부터 헨리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에게 헨리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토트넘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헨리는 모든 선수의 이름을 기억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1960년대 선수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유스팀 선수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특별했어요. 마이클의 기억에 따르면 헨리가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손흥민이 토트넘에 막 입단했을 때부터였죠. 당시 많은 토트넘 팬들이 아시아 선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헨리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손흥민을 믿고 계셨어요. 마이클의 회상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팬들이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할 때도 헨리는 저 청년은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헨리는 손흥민의 경기를 유독 집중해서 지켜봤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를 볼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다른 누구보다 크게 환호했고 실수를 하면 다른 누구보다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치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 같으셨어요. 헨리와 오랫동안 옆자리에 앉았던 팬 조지가 증언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당했을 때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괜찮을까,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계속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헨리와 손흥민의 관계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팬이 선수를 좋아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활약할 때 헨리는 토트넘 경기가 없는 날에도 경기장 근처 펍에서 한국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우리 손이 나가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겠나라며 말하곤 했죠. 그때부터 헨리는 손흥민을 우리 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토트넘이 패했을 때
헨리는 경기가 끝난 후에도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헨리를 위로하러 온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날 손흥민 선수가 헨리에게 직접 다가갔어요. 당시 상황을 목격한 구단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패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팬들을 위로하러 온 거죠. 특히 헨리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날 이후 헨리와 손흥민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경기 전 워밍업을 할 때마다 손흥민은 헨리가 앉은 35번 좌석 쪽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헨리도 항상 그 인사를 받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쓰는 사이였지만 축구라는 공통 분모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2025년 여름 손흥민의 미국행이 발표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헨리는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63년간 지켜온 자리를 떠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때부터 팬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손흥민과 헨리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종 추측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구단은 확답을 피했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특히 구단 관계자들이 헨리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보이는 어색한 표정이 더욱 의혹을 키웠습니다. 과연 헨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그 일이 손흥민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63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노인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 보안 책임자 마이클 톰슨은 15년간 토트넘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팬들을 봐왔지만 헨리처럼 특별한 팬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이클이 2010년 토트넘에 입사했을 때 헨리는 이미 48년차 시즌 티켓 홀더였습니다. 당시 60대 후반이었던 헨리는 여전히 정정했고 무엇보다 토트넘에 대한 열정이 젊은 팬들 못지않았습니다. 처음 헨리를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마이클이 회상했습니다. 신입 보안요원 교육을 받던 중이었는데 선배가 35번 좌석에 헨리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토트넘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면서 말이죠. 실제로 헨리는 토트넘 직원들 사이에서 거의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수들의 이름과 등번호를 외우고 있었고 심지어 각 선수들의 개인적인 에피소드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이 토트넘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헨리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마이클은 헨리와 가까워지면서 그의 특별한 면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헨리는 단순히 경기를 보러 오는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진정한 서포터였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종종 경기장 주변을 산책하며 추억에 잠겼고 젊은 팬들에게 토트넘의 역사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헨리는 토트넘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 레전드 선수들부터 최신 유망주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헨리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BBC 스포츠부 기자 제임스 쿡이 가장 먼저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토트넘 출입기자로 10년간 활동하면서 헨리를 여러 번 봤지만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헨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극도로 꺼리는 분이었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토트넘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분명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뜻이죠. 제임스는 헨리의 행방을 찾기 위해 토트넘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헨리에 대한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이클만이 조금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헨리의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줄 수 없었지만 적어도 헨리와 손흥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만은 확인해 주었습니다. 헨리는 손흥민 선수에게 특별했어요. 마이클이 기자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개인적인 영역이라서요. 마이클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헨리와 손흥민 사이의 특별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너무나 개인적이고 민감한 내용이어서 함부로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헨리와 손흥민의 관계가 특별해진 것은 2018년경부터였습니다. 당시 헨리는 부인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메리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까지 헨리에게 토트넘은 취미였고 메리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메리가 떠난 후 토트넘만이 그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가장 활약하던 때였습니다. 헨리가 가장 힘들어했던 시기에 손흥민의 활약이 큰 위로가 됐어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메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달간 헨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손흥민 경기를 볼 때만큼은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실제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독일을 이기는 골을 넣었을 때 헨리는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메리가 없다는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헨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메리가 살아있었다면 이 기쁨을 함께 나눴을 텐데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손흥민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과 헨리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냐? 온라인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는 각종 추측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팬은 헨리가 손흥민의 할아버지뻘 멘토 역할을 했던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팬은 손흥민이 헨리를 특별히 챙겼던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마이클도 정확한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헨리가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 이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역시 헨리를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기 전후로 손흥민 선수가 헨리 쪽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마이클이 관찰한 바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팬들에게도 인사하지만 헨리에게는 좀 더 오래, 좀 더 따뜻하게 인사하더라고요.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가 진행될 때 손흥민은 빈 35번 좌석을 바라보며 혼자 인사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마이클의 눈에는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였기에 손흥민의 이적 소식이 헨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을지 마이클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헨리가 아예 경기장에 오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마이클이 고백했습니다. 헨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토트넘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구단은 확답을 피했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특히 다른 직원들이 헨리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보이는 어색한 표정이 더욱 의혹을 키웠습니다. 마이클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언론과 팬들의 궁금증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헨리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진실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헨리의 상황을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과연 헨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손흥민의 이적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마이클만이 알고 있는 그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마이클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헨리의 행방이 묘연해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언론의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이클 자신도 헨리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BBC 기자 제임스 쿡이 다시 한번 마이클을 찾아왔을 때 마이클은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적어도 헨리가 안전한지는 확인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기자님 잠시 따라오세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를 경기장 구석진 사무실로 안내한 뒤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런던 북부의 한 병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안전하다는 것만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임스는 그 주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헨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세인트 바르톨로뮤 병원은 런던에서도 오래된 종합병원 중 하나였습니다. 제임스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헨리 브라운이라는 환자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살펴보던 중 한 간병인이 35번 침대의 할아버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따라가 보니 그곳에서 헨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헨리는 3층 내과 병동의 작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해 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임스의 눈길을 끈 것은 헨리의 머리맡에 놓인 물건들이었습니다. 헨리의 머리맡에는 손흥민 사인이 적힌 오래된 시즌 티켓 한 장이 액자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63년 중 단 한 장만 액자에 넣어둔 티켓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손흥민과 관련된 경기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분명히 헨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BBC 스포츠부 기자 제임스 쿡입니다. 토트넘에서 뵌 적이 있는데. 헨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임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토트넘을 이야기할 때 보이던 그 열정적인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기자님이군요. 헨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찾으셨는지 토트넘 팬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제임스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63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셨으니까요. 헨리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이 처음 온 날, 그는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헨리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63년 동안 수백 명의 선수가 있었지만 날 헨리라고 부른 건 그가 처음이었어요. 제임스는 조용히 헨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헨리는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막 입단했을 때였어요. 헨리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워밍업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제 쪽으로 와서 안녕하세요, 헨리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때까지 헨리는 단순히 35번 좌석에 앉은 그 팬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선수들 중에서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손흥민이 토트넘 직원들에게 물어봤더라고요. 헨리가 회상했습니다. 35번 좌석에 항상 앉는 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제 이름을 알게 된 거였어요. 손흥민이 헨리에게 관심을 보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젊은 선수에게 항상 같은 자리에서 응원해주는 헨리의 모습이 안정감을 줬던 것입니다. 매 경기 같은 자리에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헨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사실 헨리에게는 그때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2015년은 아내 메리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서서히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시기였죠. 메리가 아팠을 때 토트넘 경기만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헨리가 고백했습니다. 병원과 경기장을 오가며 버텼던 시간들. 그런데 그때 손흥민이 저를 알아봐 준 거예요. 그날 이후 헨리와 손흥민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 경기마다 손흥민은 헨리에게 인사했고 헨리는 그 인사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2018년 메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메리가 죽고 나서 몇 달 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헨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3년 동안 토트넘을 사랑했지만 메리 없이 경기를 본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헨리에게 손흥민의 존재는 특별했습니다. 메리가 떠난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2018년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겼을 때 헨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정말 기뻤어요. 마치 내 손자가 성공한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헨리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말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못했어요. 헨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박수만 치고 손만 흔들고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흥민의 이적 소식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경기장에 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헨리가 고백했습니다. 63년 동안 지켜온 자리였지만 이제 그 자리에 앉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제임스는 헨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63년간 토트넘을 사랑해온 한 노인이 한 선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사연이 이토록 애틋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헨리가 왜 이름을 불러준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헨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헨리와 메리는 1968년에 결혼했습니다. 당시 헨리는 26세, 메리는 24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런던 독스 근처의 작은 펍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헨리가 토트넘 경기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메리가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메리는 축구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어요. 헨리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토트넘 이야기를 할 때 보이는 열정을 사랑한다고 했죠. 그래서 50년 동안 저와 함께 경기장을 다녔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둘만의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토트넘이 그들 부부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메리는 항상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토트넘 선수들이 아들들이야 라고. 헨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젊은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2015년부터 메리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검사 결과 폐 질환이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지만 메리의 나이를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헨리는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서서히 약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메리를 돌보다가 경기장에 오고 경기가 끝나면 다시 병원으로 가는 생활이었어요. 헨리가 회상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죠. 바로 그때 손흥민이 토트넘에 왔습니다. 2015년 8월 새로운 아시아 선수의 영입에 대해 많은 팬들이 의구심을 표했지만 헨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손흥민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첫 경기를 봤을 때부터 알 수 있었어요. 헨리가 말했습니다. 이 선수는 다르다는 걸 말이죠. 기술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팀을 위해 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헨리에게 직접 다가와서 이름을 불러준 순간 헨리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시기 헨리는 아내의 병간호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리가 아프면서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헨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병원과 집, 경기장만 오가는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이 제 이름을 불러준 순간 마치 세상에서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손흥민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헨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기 전 워밍업을 할 때마다 35번 좌석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고 때로는 특별히 다가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늘 진심으로 인사해줬어요. 헨리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제가 혼자 온 날에는 메리는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병원에 있다고 하면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2018년 3월 메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헨리는 그 소식을 토트넘 구단에 알렸고 몇몇 선수들이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의 위로가 가장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경기가 있었는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헨리가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메리와 함께 봤던 경기를 혼자 본다는 게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헨리는 경기장에 갔습니다. 메리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메리는 임종 직전에 헨리에게 말했습니다. 토트넘만은 계속 사랑해달라고. 그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은 후 헨리가 앉은 35번 좌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헨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어요. 헨리가 고백했습니다. 손흥민이 메리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순간 정말로 이 선수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그 이후 3년 동안 헨리는 손흥민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메리 없는 삶이 힘들었지만 손흥민의 경기를 보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마치 손자를 보는 것 같았어요. 헨리가 말했습니다. 메리와 저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손흥민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헨리는 이 모든 감정을 손흥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언어의 벽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헨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메리 없는 삶을 버틸 수 있었다고,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흥민의 이적 소식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말을 전할 기회가 영영 사라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어요. 헨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왜 그때 용기를 내서 말하지 못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BBC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토트넘 내부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헨리가 병원에 입원한 후 구단 관계자들이 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토트넘 팬 관리팀 책임자 사라 윌슨이 헨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발견한 것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헨리의 집 거실 벽면 전체가 토트넘 관련 물품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손흥민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팬의 집인 줄 알았어요. 사라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헨리의 집에는 1962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시즌 티켓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63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들이 가장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 관련 신문 기사 스크랩, 경기 프로그램 사진들, 심지어는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적어둔 일기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손자의 성장 기록을 남기는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사라가 가장 놀랐던 것은 헨리가 남긴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2025년 손흥민의 이적이 발표된 바로 그날 밤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이유가 사라졌다. 짧지만 강렬한 한 줄이었습니다. 구단은 이 메모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이적 이후 팬들의 충격이 이미 클 때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메모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만이 알고 있는 전체 내용은 이랬습니다. 2015년부터 10년 동안 손흥민 때문에 살 수 있었다. 메리를 잃고 절망했을 때 그 아이가 희망을 줬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다. 이제 그 아이가 떠나니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이유가 사라졌다. 63년 동안 지켜온 자리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다. 사라는 이 메모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노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수를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선 거였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헨리에게 손흥민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죠. 토트넘 구단 내부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이 컸습니다.
63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전설적인 팬이 한 선수 때문에 토트넘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구단 관계자 중 한 명이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손흥민이 좋은 선수라고 해도 63년 전통을 포기할 정도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헨리의 집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보면서 구단 관계자들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메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 헨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손흥민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리의 사진 옆에는 손흥민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헨리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리야, 이 아이 덕분에 내 없는 세상을 버티고 있어. 더욱 놀라운 것은 헨리가 손흥민의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한국 문화 관련 책들, 심지어는 한국 음식 레시피까지 있었습니다. 언젠가 손흥민에게 한국말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사라가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어 학습서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아 같은 단어들이 여러 번 연습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헨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헨리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헨리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헨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공개할 수 없어요. 구단 CEO가 내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측에서 토트넘 구단에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미국에 있던 손흥민이 헨리의 상황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도 헨리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에서 헨리에 대해 문의하더라고요. 구단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관심을 보이고 계셨어요. 하지만 헨리의 빈자리는 단순한 결석이 아니라 63년 인생의 중심이 무너진 상징이었습니다. 토트넘에 대한 사랑과 손흥민에 대한 애정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헨리를 설득해서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헨리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헨리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헨리의 이야기가 바다를 건너 미국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에게 헨리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LAFC 훈련에 참여하던 손흥민은 영국 친구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통역사 데이빗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흥민아, 혹시 35번 좌석의 헨리 할아버지 기억나? 큰일이 생겼어. 손흥민은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헨리는 그에게도 특별한 의미의 팬이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내며 수많은 팬들을 만났지만 헨리만큼 진심으로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데이빗의 설명을 들은 손흥민은 즉시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시차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헨리 할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고요? 손흥민이 데이빗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더 알 수 있을까요? 데이빗은 토트넘 관계자들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헨리가 손흥민 이적 발표 후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까지. 손흥민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적 때문에 63년간 토트넘을 사랑해온 한 노인이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토트넘을 떠나기로 한 건 개인적인 결정이었어요. 손흥민이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LAFC에서의 첫 주 훈련을 마친 손흥민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헨리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LAFC 훈련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훈련 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손흥민은 평소와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태블릿 하나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기자회견장에서 갑자기 태블릿을 들었습니다. 기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술렁였습니다. 런던에 계신 헨리 할아버지에게 이 영상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태블릿 화면을 기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직접 녹화한 영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진심을 담아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헨리, 저는 손흥민입니다. 영상 속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제가 토트넘을 떠나게 되면서 할아버지가 많이 속상하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상에서 손흥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진중했습니다. 그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2015년 제가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제 이름을 처음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저에게 당신의 따뜻한 인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손흥민은 헨리와의 첫 만남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던 그에게 헨리의 친근한 인사는 정말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매 경기마다 35번 좌석에서 응원해 주시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손흥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할아버지의 박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더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2018년 메리가 세상을 떠난 후 헨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더욱 좋은 경기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메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손흥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실 수 있게 하고 싶었거든요. 영상에서 손흥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헨리, 당신이 저를 헨리라고 불러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당신 이름을 처음 불러드린 거예요. 손흥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헨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헨리 형님이었어요. 항상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이거든요. 기자들은 손흥민의 영상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한 선수가 팬에게 이렇게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려요. 손흥민이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변함없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 주셨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35번 좌석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항상 헨리가 앉아 계시고 저는 그 응원을 받으며 뛸 거예요.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단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BBC, 스카이 스포츠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선수의 팬에 대한 진심이 이렇게까지 깊을 줄 몰랐습니다. BBC 해설자가 논평했습니다. 단순히 응원해주는 팬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 같은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적을 아쉬워하던 팬들도 손흥민의 진심을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이 런던의 한 병원에도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헨리가 입원해 있는 세인트 병원의 말입니다. 손흥민의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진 그날 밤 세인트 병원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째 의식이 흐릿했던 헨리가 갑자기 깨어났던 것입니다. 간병인 마거릿은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헨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손흥민이 뭐라고 했나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병원 직원들도 당황했습니다. 헨리가 며칠째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또렷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를 기적에 가까운 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BBC 기자 제임스 쿡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흥민의 영상 소식을 헨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이미 그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간병인이 핸드폰으로 보여줬어요. 헨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훨씬 생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헨리는 손흥민의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35번 좌석이 있다는 말에 가장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아이를 봐왔지만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헨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힘이 되었다니. 오히려 저는 그 아이 덕분에 살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헨리의 회복 소식은 토트넘 구단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이를 계기로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헨리를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토트넘 CEO 데니얼 레비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헨리의 이야기는 토트넘의 역사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구단은 먼저 헨리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헨리가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헨리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홈 경기는 2025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새 시즌 첫 경기였죠. 구단은 헨리에게 특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경기 초대가 아니라 특별한 준비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 당일 헨리는 휠체어를 타고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6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기장에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경기장 입구에서 헨리를 맞은 것은 토트넘 구단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헨리를 35번 좌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헨리는 궁금해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있어요. 경기 시작 30분 전 경기장 대형 스크린에 헨리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3년간 토트넘을 사랑해온 헨리 브라운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헨리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팬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헨리, 이제 35번 좌석을 확인해 보세요. 헨리가 35번 좌석을 바라보니 그곳에 작은 금속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좌석은 헨리 브라운의 것입니다. 1962년부터 진정한 토트넘의 영혼.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경기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5만 명의 팬들이 모두 일어나서 헨리를 위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헨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헨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3년 동안 토트넘을 사랑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촬영된 손흥민의 메시지였습니다. 헨리, 저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토트넘과 함께 있어요. 스크린 속 손흥민이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 저도 함께 응원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35번 좌석이 있고 그 자리에는 항상 헨리가 앉아 계시다는 것을요. 손흥민은 LAFC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토트넘 스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카프를 흔들며 헨리에게 인사했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팬들은 헨리를 연호했고 일부 팬들은 손흥민을 외치며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기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 선수들은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뛰었습니다. 헨리와 손흥민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도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반 20분 토트넘이 첫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은 선수는 35번 좌석을 바라보며 헨리에게 인사했습니다. 헨리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불편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변 팬들이 헨리를 도왔습니다. 양옆의 팬들이 헨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헨리는 비록 몇 초였지만 일어서서 박수를 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헨리가 주변 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토트넘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후 헨리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손흥민이 떠났지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날 밤 손흥민은 경기 결과를 확인하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헨리,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자리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응원 부탁드려요. 헨리와 손흥민의 이야기는 영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서 인간미 넘치는 감동 스토리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특히 영국 언론들의 반응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BBC는 이를 아시아인 선수가 영국에 남긴 가장 깊은 유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디언지는 63년 전통과 10년 우정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심지어 평소 축구에 관심이 없던 일간지들도 이 이야기를 일면에 다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임스지의 칼럼니스트가 썼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를 잇는 진정한 유대의 의미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내에서 손흥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뛰어난 아시아 선수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영국 축구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의 따뜻함이 영국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헨리의 이야기 이후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나이든 팬들을 더욱 배려하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헨리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토트넘 팬클럽 회장 데이빗 존슨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소중한 분들이 경기장에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다른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르세널,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주요 구단들이 장기간 응원해온 시니어 팬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손흥민이 새로 합류한 LAFC의 팬들은 그의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도 최고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LAFC 구단주 레리 버그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스포츠가 가진 진정한 힘을 확인했습니다. LAFC는 이런 선수를 모실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미국 MLS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존경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온 스타 플레이어 정도로 여겼지만 헨리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런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LA의 한 축구 팬이 말했습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손흥민의 첫 LAFC 홈 경기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관중이 몰렸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헨리와 손흥민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손흥민이 한국인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알려졌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선수가 우리나라 출신이라니 손흥민 덕분에 한국이 더 알려졌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손흥민의 고향인 춘천시와 함께 손흥민과 헨리 우정의 날을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년 9월 1일을 세대와 국경을 넘는 우정의 날로 기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외교부는 스포츠를 통한 문화 교류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흥민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축구계에서 일어났습니다. FIFA는 손흥민과 헨리의 이야기를 특별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스포츠맨십과 인간애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라는 이유였습니다. UEFA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축구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 인간관계를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손흥민을 올해의 모범 선수 후보에 올렸습니다. 영국 내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2세, 3세 한국계 영국인들은 조상의 나라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의 한인 커뮤니티는 헨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을 이어준 소중한 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헨리는 이를 일생일대의 영광이라며 감사해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클럽 박물관에 손흥민과 헨리의 우정관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토트넘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토트넘 CEO가 말했습니다. 축구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축구 구단들이 장기 팬들과 선수들 간의 특별한 인연을 발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흥민과 헨리 스토리가 전 세계 축구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팬과 선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명의 한국인 축구 선수와 한 명의 영국 노신사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가을 헨리는 다시 35번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좌석 주변을 개조한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손흥민이 남긴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부채에 헨리 형님께라고 한글로 쓰여 있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선수는 팀을 떠나도 마음은 남아있다네. 헨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헨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났지만 그들 사이의 진정한 유대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토트넘 경기장 35번 좌석에는 이제 작은 명판과 함께 또 다른 표시가 생겼습니다. 우정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구단은 이 자리를 통해 진정한 우정과 응원의 의미를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헨리 옆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앉았습니다. 구단이 마련한 헨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팬들과 시니어 팬들이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3년의 경험을 가진 헨리가 토트넘의 역사를 들려주고 젊은 팬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전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토트넘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헨리가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떠났지만 토트넘에는 여전히 응원할 이유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한편 미국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LAFC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토트넘과 헨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는 어김없이 헨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영상으로,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작은 선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헨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의 LAFC 경기를 챙겨보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봐야 하지만 우리 손이 뛰는 걸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어요? 헨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 미국 경기를 시청하는 열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도 토트넘 경기 결과를 꼬박꼬박 확인했습니다. 특히 홈 경기가 있을 때마다 헨리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때로는 토트넘 관계자들을 통해 헨리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헨리와 손흥민 우정을 본받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시니어 팬 돌봄 프로그램이 여러 구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팬들이 나이든 팬들과 짝을 이뤄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토트넘의 역사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수와 팬 소통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선수들이 특별한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인간적인 유대를 쌓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손흥민과 헨리의 이야기가 스포츠계 전체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스포츠 심리학자가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경기 이상의 가치를 보여줬죠. 한국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K리그 구단들이 평생 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팀을 응원해온 팬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제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팬과 선수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한국 축구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죠. 국제적으로도 영향이 컸습니다. FIFA는 손흥민과 헨리 우정상을 신설해 매년 팬과 선수 간의 아름다운 인연을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당연히 손흥민과 헨리였습니다. 2025년 가을 FIFA 시상식에서 손흥민은 화상으로 참석해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헨리 할아버지, 아니 헨리 형님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헨리도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손흥민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축구 이상이었어요.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줬죠. 이 상은 우리 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축구 팬들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수상 소감은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 나이의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헨리는 말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났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어요. 진정한 우정과 살아갈 이유를 말이죠. 35번 좌석은 이제 단순한 관람석이 아닙니다. 63년의 사랑과 10년의 우정,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유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품격과 진심은 영국의 한 노신사의 인생을 바꾸고 토트넘 팬 문화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축구계에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승부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힘 말입니다. 헨리와 손흥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 우정이 만들어내는 감동도 계속될 것입니다. 35번 좌석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